계약 후 알릴 의무인 통지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는 고지 의무고 계약 후 알릴 의무는 통지 의무입니다. 상해보험에서 통지 의무는 특이한 게 있죠. 직업변경 통지 의무라는 게 있는데요. 먼저 상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상법 제652조에 의하면 유연변경 증가의 통지와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이 있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사실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를 해대한 때는 보험자는 그 사실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하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돼야 됩니다. 그 사실을 통지하라 라고 되어 있죠.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가 약관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특히 상해보험 쪽 오늘 살펴볼 건데요. 제15조에 의하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이 되면 통지하라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가용 운전자, 영업용 운전자, 1륜자동 이것도 나와 있는데 직업을 바뀌었을 때 누가 피보험자가 무엇을 직업 또는 직무 변경을 어떻게 한다? 보험회사한테 사실대로 알려야 된다라는 의무이지요. 이렇게 이제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험률의 차이입니다. 위험률의. 고구마 장사인데 화약 장사로 직업을 변경했다. 보험료 같아서는 안 되죠. 위험률이 틀려지니까. 그래서 위험이 적어진 경우 화약 장사가 고구마 장사하게 된 경우는 차액보험료를 돌려주고, 거꾸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이제 보험료를 더 받아야 된다. 화약 장사를 하게 됐다. 고구마 장사가 같은 조건의 보험료를 받으면 좀 너무 억울한 거죠. 이렇게 통지 의무를 피보험자가 이행을 했을 때에 보험회사가 이제 보험료를 더 내라라고 했는데 안 냈어요. 게을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사고 발생 시에 어떻게 한다? 비례보상한다. 변경 전요율과 변경 후 요율의 차이를 봐가지고 비례해서 보상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비례보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현장에 노동자로 근무하게 됐는데 노동자로 근무하다 사고 나면은 그때는 노동자 요율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자의 요율을 비교해 가지고 비례보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법에 따르면은 알릴 의무, 즉 알릴 의무는 고지 의무하고 통지 의무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둘 중에 하나 어느 거든 위반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1항은 화면에 보이는 게 1항은 고지 의무, 2항은 통지 의무죠. 그래서 손해 발생과 관계없이 계약 해지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지한 것만 줍니다. 납입했던 보험료를 전부 주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등가된 비용들은 다 빼고 계약한 것큼 많이 적은 금액을 받게 되지.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뭐냐면 계약의 해지는 일반적으로 보험 사고 접수가 되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요. 그렇다면 계약 해지라는 것은 조사한 이후에 나가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비록 해지라는 것이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만 이 경우는 해지의 특징입니다. 직업 또는 직무 변경에 따른 요율 차이만큼 삭감 지급하지요. 그래서 해지하고 삭감한다. 삭감 지급한다. 다만 알릴 의무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내가 화약 장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사고는 다른 일에다 화약 장사와 관계없는 일에다 사고 났다. 그러면은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삭감 없이 다 지급하라. 그 지지입니다. 놀러 가다 사고 났다라거나 뭐 일반적인 교통사고 났다 이러면 다 직업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저기입니다. 삭감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거. 자, 이거 보험회사에서 우리 일반적인 피보험자의 직업을 군을 나누고 있어요. 1급, 2급, 3급. 1급은 사무직, 2급은 직접 자기 현장에 참사하는 경영인, 그리고 3급은 현장
종사하자 이렇게 되겠어요. 이 직업급수 위반과 관련해서는요 각장 실무적으로 어떤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군인입니다. 군인 여러분들 다 이제 군복무 아직 안 마친 사람들 군대 가야 되는데 군대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증가됐다라고 보는데 이 군대 간다는 것은 결국은 의무복무인데 이것까지 통지 대상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회성인 경우나 또는 아르바이트 업무인 경우에도 직업 또는 직무 변경이 상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 변경 증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례가 있습니다. 이 통지 의무가 여러 개 있는데 보험사고 발생한 통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보험사고 발생 통지하는데 이거는 진정한 의무라기보다는 내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간접 의무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통지 의무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한 통지 의무가 차이겠죠. 퀴즈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홍길동은 사무직에 종사하면서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직업을 회사원으로 신고하여 직업급수 1급을 적용받고 그에 따른 법률을 냈고 회사 퇴직하고 나서는 이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게 되었어요. 근데 보험회사에 직업급수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휴가 때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이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홍길동의 보험금은 삭감될 것이냐? 정답은 삭감 없이 전액 지급해야 된다. 아까 설명드렸죠?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고가 직무와 관계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놀러 가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 없이 지급한다.